팬데믹으로 한동안 중지됐던 일본 고등학생들의 한국 수학여행이 얼마 전 아름다운 목련이 피면서부터 재개됐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 여고생들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요. 일본 청소년들이 수학여행 단체 방문은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여 만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그 시간 동안 한국 문화의 위상은 특별히 더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을 찾은 학생들의 표정에는 유난히 생기가 가득했는데요. 학생들은 말끔하게 교복을 맞춰 입고 들어오며 취재진을 향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일본 수학여행단은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에 머물며 한국 고등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급식을 체험하는 등 한국 학생들과 교류하는 자리를 가진 뒤 남산타워, 남대문시장, 명동, 롯데월드, 경복궁 등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봤는데요. 이들은 한국에 와서 3번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체 일본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대체 무슨 일을 경험하고 3번이나 놀란 건지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보도국 취재수첩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대대적인 환영 세리머니를 받고 입국한 학생들은 곧바로 교류 학생들과의 만남을 위해 한국 고등학교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감탄이 시작됩니다. 주최 측은 버스에서 소포장한 딸기를 간식으로 나눠줬는데요. 학생들은 저마다 딸기를 먹더니 와 너무 맛있다. 한겨울의 딸기가 이렇게 신선하다니 와 같은 감탄 연발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여기엔 특별한 사연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일본산 딸기 종자를 사용해 왔는데요. 자연스레 한국 딸기가 많이 팔릴수록 더 많은 로열티를 일본에 지불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자체 품종 수십 가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 동남아는 물론이고 멀리 중동 왕실에는 아예 전용기까지 띄워 직수출할 정도로 세계적인 딸기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 국산 품종 금실이 미국으로 종묘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전통적인 종자 강국인 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종묘 수출을 이뤄냈다는 점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이제는 로열티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의 수출길을 크게 열어 일본산 딸기를 밀어낸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한국산 딸기에 밀려 매년 약 411억 원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역시나 일본은 이런 우리 딸기의 흥행을 시기하고 폄하하기 바쁩니다. 실제로 이번에 고등학생들이 감탄한 것과 꼭 같은 일이 수년 전 평창 올림픽 때도 발생했습니다. 여자 컬링 일본 대표팀 선수인 스즈키 유미가 한국 딸기가 놀랄 정도로 맛있었다라고 감탄한 데 대해 관련 부처 장관이 대놓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건데요. 당시 사이토겐 농림수산상은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하프타임 때 한국산이 아닌 일본산 딸기를 먹었다면 더 기분이 좋았을 것이라며 사실 선수들이 먹은 딸기는 일본 딸기의 이종 교배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물론 그저 질투심에 가득 찬 몽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딸기로 유명한 충남 논산에서 국산 품종 서량을 개발한 데 이어 49종이 넘는 자체 품종을 개발해 명실상부 딸기 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은 다른 것도 아니라 맛과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특유의 품질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일본 여고생들의 두 번째 감탄은 서울 도심을 이동하다 터져 나왔습니다. 이미 일본인들 사이에서 서울, 특히 광화문 지역 도심 여행지는 거의 규격화된 코스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재래시장을 방문해 한국 김치와 떡볶이를 맛보기도 하고 쇼핑이나 그토록 고대하던 삼계탕을 먹는 등 일본의 10대들이 한국에서 꼭 체험해야 하는 일이 리스트로 있다고 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지하철 체험이었는데요. 일본과 비슷한 정취를 지녔으면서도 보다 현대적인 한국의 지하철과 지하철역은 일본 학생들에게 굉장히 신기한 문화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최는 이런 학생들의 호기심에 부응해 발권기를 이용해 티켓을 끊는 일부터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 산다는 몇몇 학생들은 쉽게 발권했지만 몇몇 학생들은 더듬더듬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학생들은 친구들을 도와 다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버튼을 눌러 도와주기도 했죠. 실제로 이렇게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에 깜짝 놀라는 일본인들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구시대적인 시스템을 고수하며 불필요하게 과한 유니폼, 종이 티켓 시스템이 가득한 데다 툭하면 일어나는 인명사고 때문에 일본인들 사이에서 지하철은 지치고 힘든 삶을 상징하는 교통수단 중 하나거든요. 반면 한국의 지하철은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데다 환승 시스템 덕분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성비를 넘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훌륭하고 저렴한 시스템이라 감탄한다고 합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전면 공공 서비스로 제공하기 때문에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을 자랑하고 있기도 하죠. 뿐만 아닙니다. 한국인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이라 볼 수 있는 지하철이 어디쯤 와 있다고 알려주는 스크린이나 역 이름이 다국어로 안내되는 방송에도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실제로 많은 일본인 유튜버들이 한국을 여행할 당시 교통카드 한 장으로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환승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무척 놀랐다고 말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향한 학생들이 또 감탄한 것은 바로 스크린 도어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역에는 거의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가 설치돼 있죠. 그러나 일본에는 도쿄 중심부 지역을 제외하곤 스크린 도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도쿄에서는 사람이 선로에
철로에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도쿄 중심부의 경우 인구 밀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그야말로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지하철이 붐비기 때문이죠. 반복되는 인명사고에 일본 정부는 2000년 이후에 만들어지는 철도 노선 대상 스크린 도어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지하철역에 스크린 도어를 설치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설치된 스크린 도어의 높이도 성인의 가슴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말하기엔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의 지하철은 노선이 복잡해 일본인들마저 헷갈릴 정도로 악명이 높은데요. 일본어를 모른다면 표지판만 보고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외국어 안내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하철 노선도에 영어 등의 외국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 주요 역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안내방송까지 나오고 있죠. 지하철 노선도와 안내 표지판 등이 시각적으로 간결하게 표현돼 있어 외국인들도 알아보기 쉽다는 점도 장점으로 손꼽힙니다. 일본의 수지라 불리던 원조 친한파 여배우 타케이 에미가 일찍이 10대 시절 여고생이 하는 혼자 여행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한국에 방문해 경험한 코스 그대로 즐기며 감탄한 포인트 그대로 짚었던 겁니다. 10년이 넘게 지나도 일본은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셈이죠. 학생들이 감탄한 마지막 포인트는 바로 한국 고등학생들의 큰 키와 깔끔한 외모였습니다. 학생들은 작고 아기자기하며 덧니가 난 외모를 카와이라며 치켜세우는 일본에 비해 키도 크고 팔다리가 길며 근육이 발달한 한국 학생들에게 기가 죽었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놀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는 단순히 느낌으로만 확인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원어민 교사의 한국인들의 키가 매년 커지고 있다라는 글에 달린 댓글을 보면 더욱 흥미로운데요. 난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요즘 애들의 영양 수준이 미친 듯이 좋아. 내 키가 183cm인데 나와 키가 비슷한 아이들이 많아. 내 키는 170cm인데 한국에 오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키가 평균이 될 거라는 생각에 흐뭇했지. 근데 한국의 중학생들이 나보다 크더라. 정말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남성의 평균 키는 172.5cm, 여성은 159.6cm로 집계됐거든요. 4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6.4cm, 여자는 5.3cm나 커진 수치고요. 몇몇 미국인들은 한국인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합니다. 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출생한 사람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5cm 정도 더 크다 하더군. 일본은 최근 20년 동안의 경제 불황, 저임금, 영양 부족 때문에 부모 세대보다 신장이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와 같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실제로 한국인들의 평균 키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인들은 오히려 작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체형 변화도 관찰됩니다. 요즘 한국의 10대 청소년들을 보면 체형이나 발육이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체가 긴 롱다리 체형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경제 사정이 좋아지면 영양과 위생 상황도 좋아지기 때문에 평균 신장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면에서 뒷걸음질 치는 모양새죠. 딸기, 지하철로 대표되는 사회 인프라, 신체 발육 상태 등 K컬처의 전 세계 장악을 논외로 치더라도 한 나라의 다양한 성장 지수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전반은 이미 한국이 일본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일본이 바락바락 우기며 내리깔보려는 시기심뿐이죠.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꾸준히 성장할 거듭한 한국과 매일같이 위기인 일본 경제와 시민의식, 정치에 대한 관심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늘 살아 숨쉬며 성장하려는 우리 한국의 멋진 기상을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도국 취재수첩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